혹시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여러 개인데 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하게 얽힌 보험 청구의 세계를 한 방에 정리해드릴 명쾌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일하다가 다쳤다.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을수록 어떤 걸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또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되죠. 이건 뭐 거의 출구 없는 미로에 닫힌 기분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한 미로를 탈출할 지도를 함께 쫙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건 하나의 사고에서 시작되지만 그 해결 과정은 정말 복잡한 미로 같으니까요. 자, 우선 우리가 가진 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공보험과 사보험인데요. 공보험은 일종의 사회 전체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요. 사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보장을 받으려고 드는 거죠. 이 둘은 시작부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보험은요,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다릅니다. 공보험에서 받는 돈은 보험급여라고 부르고 사보험에서는 보험금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두 보험의 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혜택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계약금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이 단어에 숨어 있는 거죠. 공보험, 그러니까 보험급여에는 이렇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위험들을 막아주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는 산재부터 실업, 질병, 노후까지 정말 광범위하죠. 반면에 사보험, 즉 보험금은 어떨까요? 보통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사망이나 장애 또는 암 같은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험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공보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와, 이 문장 좀 보세요. 거의 모든 질병이 산재가 될 수 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에이, 내가 걸린 병이 설마 산재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그냥 완전히 깨부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재의 범위는요, 단순히 일하다가 기계에 다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업무 때문에 생긴 병,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 뒤에 나타난 병까지도요, 업무랑 관련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이구 산지 신청하려면 서류도 엄청 많고 복잡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핵심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게 아마 근로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가입 안 되어 있을 텐데 사장님이 보험료 안 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의 권리는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나 추징금 같은 불이익은 전부 사업주, 즉 회사가 책임지는 거고요.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보험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본 안전망이라면 이제 우리가 직접 돈 내고 설계한 개인 안전망, 바로 사보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사보험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바로 이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가 묻는 질문들, 예를 들면 과거 병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뭔가를 알리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했으니까 돈 못 줍니다. 라고 하려면요, 반드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고혈압이 있는 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폐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안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고혈압이랑 폐암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는 권리예요. 손해사정사라는 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3일 안에 그럼 제가 직접 전문가를 선임할게요 라고 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비용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공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딱 모아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최적의 전략, 원스톱 전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명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고든 내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산재보험부터 처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첫째, 산재보험은 내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주의했더라도 보상금이 깎이지 않아요. 둘째, 원래 앓던 질병, 이걸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하다가 악화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받는 돈, 즉 휴업급여도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기간까지 전부 인정해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한 60대 근로자분이 허리를 다쳐서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처음에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았네요 라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한 업무일지, 작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랑 영상, 심지어 매일 다루던 물건들의 무게 목록까지 모든 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허리 부상은 원래 있던 병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걸 입증해냈고요.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장애 보상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 최적의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사용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보험증권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